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겨울철 아이오닉 5 오너로서 전기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겨울철에 전기차를 타면은 솔직히 많이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 힘든 점에 대해서 한번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일 큰 첫 번째 얘기할 게 춥다는 겁니다.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차가운 차입니다. 전기차 하기죄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은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엔진을 사용하는 차보다 차갑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일을 만들어내요. 첫 번째, 전기차가 히터를 틀면은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집니다. 물론 히터 빵빵하게 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히터 빵빵하게 틀고 다니는 사람이 있지만은 전기차 오너분이면 아실 겁니다. 전기차에 히터를 빵빵하게 틀면은 주행거리가 거의 절반까지 떨어질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겨울에는 히터를 빵빵하게 안 뜨고 실내 온도를 많이 낮추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통 운전을 하면은 오히려 위에 옷을 벗고 편하게 운전하려는 사람 많잖아요. 저는 전기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옷을 두툼하게 입고 장갑을 끼고 운전을 합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면은 주행거리가 덜 떨어져요. 생각보다. 이게 좀 불편한 점이죠. 하지만 이게 전기차는 차가운 차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뜨거워지는데 많은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대신 여름에는 이게 오히려 장점으로 발휘됩니다. 왜냐하면은 전기차는 차가운 차이다 보니까 주행하면서 더욱 차가운 공기를 더 빨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에어컨 성능은 내연기관차보다 더 좋다고 생각돼요. 더 빨리 식혀져요. 하지만 겨울에는 이게 완전 반대죠. 원래 차갑기 때문에 히터 데피기 위한 에너지가 더 많이 듭니다. 어.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솔직히 전기차는 많이 불편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실내를 데피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조금 뭐라고 얘기할까요?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아까 전에 또 전기차가 차가운 차라고 했죠. 눈이 쌓이면은 눈이 녹지가 않습니다. 눈을 다 치워줘야 돼요, 손으로. 다 치워주고. 눈이 쌓이면 뭐 주행하다가 하면 엔진 열 때문에 눈이 녹을 수도 있지만은 전기차는 절대 눈이 쌓여가지고 얼어붙었으면 눈이 녹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좀 생각보다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만약에 눈 오는 날 전기차를 야외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뭔가 덮어 놓는 게 나을 겁니다. 이렇게 뭐 덮어 놓지 않으면 후회하실 거예요. 세 번째, 전기차가 이제 눈이 내리고 눈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 쌓인 게 또 그 전기차 틈새로 들어가서 얼어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문 손잡이 부분에 얼어붙어가지고 뭔가 윤활유 같은 것도 얼어붙는 것 같아요. 소리가 납니다. 이게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미리 덮어놓지 않으면 그 사이에 물이 들어가서 얼어붙을 경우에는 문이 안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같은 경우에는 차 덮개를 사가지고 계속 덮어놔야 돼요. 음, 음, 그래야 조금 뭔가 좋더라고요. 이런 게 좀 불편해요, 솔직히. 전에는 저는 아반떼를 몰고 다녔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눈이 쌓였다 이렇게 보면 엔진 시동 걸어 놓고 좀 히터 데펴 보면 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 히터 데피는 것 자체가 에너지 소모가 워낙 많습니다. 이게 좀 안타깝다 할까요? 좀 문제가, 이게 좀 힘든 점입니다. 전기차 오너분들이라면 아실 것 같은데, 일단 히터에 데피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많이 줄어듭니다. 음. 또 우리가 겨울철 배터리가 그렇게 성능에 많이 발휘 못한다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제가 일단은 AW, 아이오닉 5 AWD를 몰고 다니고요. 어쩐 롱레인지, 다른 롱레인지입니다. 기본적으로 40km의 배터리 성능 저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죠. 10% 정도의 성능 저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다 히터를 더하면은 히터의 온도에 따라서 그 차이가 더 크게 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전기차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추위에 약한 분은 되도록이면 전기차 사지 마세요.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추위에 약한 분들은 절대 전기차 사지 마세요. 추위에 강하고 좀 운전할 때 두꺼운 옷을 입어도 상관없다 하신 분들은 전기차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다 보니까 전기차에는 열선 시트는 꼭 필요합니다. 뒷열 열선 시트도 만약에 가족들을 많이 탄다면 뒷열 열선 시트를 꼭 장착하시는 게 보다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 탈 때는 뒤에 담요 같은 걸 한 개 놔둬요. 그러니까 조금 나아 하시더라고요. 이게 히터가 안 된다는 게 생각보다 약점입니다. 그건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겁니다. 되도록이면은 전기차를 이제 야외에 보관하신 분은 무조건 커버를 사세요. 커버 사고 계속 덮어 놓는 게 전기차 타고 다니는 게 보다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덜 춥게 만들어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주행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아까 전에 앞에 부분은 조금 이제 전기차 거의 몰고 다니시는 분은 다 비슷하게 느껴지시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AWD를 몰고 다닙니다. 사용 구도니까 스노우 모드로, 이제 눈이 왔을 때 스노우 모드로 다니면 확실히 괜찮습니다. 힘도 있고 잘 올라갑니다. 하지만 내리막길에서는 차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많이 미끄러집니다. AWD든 상관없이 그냥 미끄러집니다. 그러니까 내리막길을 갈 때는 항상 천천히 가시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딴 거는 얘기할 게 없어요. 진짜 차가 무겁습니다. 2톤이 넘는 차이지 않습니까? 아이오닉 5가 2톤이, AWD는 2톤이 넘어요. 2톤이 넘기 때문에 많이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륜 구동을 하든 뭘 하든 오르막길은 좀 힘이 있기 때문에 잘 올라가지만 내리막길 때는 항상 잘 미끄러집니다. 그 점을 운전하실 때는 항상 명심해 하셔야 될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조금은 내리막길 할 때는 미리 속도를 많이 줄여 주셔야 눈길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아이오닉을 이제 눈길에 많이 운전하다 보니까 뭐 어떤 게 생기냐 하면은 운전석 밑에 부분에 얼음이 많이 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석 밑에 양쪽 앞 운전석 밑에 부분에 물하고 그 눈 조각하고 이게 딱 튀기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계속 얼어요. 또 차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위에서 햇빛 때문에 떨어지는 물하고 밑에서 튀기면서 붙는 물하고 같이 섞이면서 얼어붙습니다. 운전석 밑에 양쪽에. 그게 날씨 따뜻해지니까 갑자기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고드름입니다. 그 차의 이제 운전석 양쪽에 고드름이 살짝 생깁니다. 좀 흙 때문에 좀 검은색 고드름입니다. 깔끔한 색깔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그냥 뭐 눈탱이가 딱 뭉쳐 있습니다. 양쪽에. 그거 보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연기관의 열이라는 게 겨울철에는 차에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겨울철에 내연기관을 미리 시동 걸어 놓고 엔진을 돌리면서 차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열을 전달해 주거든요. 그런 열이 우리가 운전할 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기차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유지비 면에서는 확실한 이득을 주고요. 또한 전기차의 성능도 많이 만족스럽습니다. 이번에 많이 밟아봤습니다. 조금 이제 많이 밟았는데 옆에 차가 무겁다 보니까 그게 진동 같은 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 옆에 BMW IS인가 어쨌든 뭐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지만은 외제차하고 그냥 나란히 가게 됐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다 보니까 나란히 갔습니다. 그래서 시속 160까지 그냥 쭉 가더라고요. 그런 거는 확실히 가성비가 느껴지는 게 시속 160까지 밟아도 차에 뭐 별다른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속도를 많이 낸다는 느낌이나 이런 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구멍이 차오르기도 합니다. 차가 좀 가속 성능이 좋아요. 하지만 겨울철에 이런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다는 건 사실 스트레스가 다가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기차로 운전하시면 겨울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많은 고민과 어느 정도 해결 도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전하는 게 좀 힘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차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걸 포기해야 됩니다. 주행거리나 차의 배터리의 주행거리를 진짜 차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행거리를 많이 포기해야 되죠.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배터리의 성능 저하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안타까운 모양이죠. 조금 이거 당연한 건데 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당연한 건데 좀 안타깝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어떤 유튜브 리뷰를 봤는데 차 온도를 27도를 유지하고 운전을 하니까 주행거리가 한 200km도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주행거리가 고속도로 가면서 차 온도를 그 실내 온도를 27도를 유지하니까요. 전기차 그렇게 보이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요. 고속도로 가는데 차량 실내 온도를 27도를 유지하는 거는 전기차 모는 거하고는 모는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차 실내 온도를 최대한 낮게 유지하는 게 전기차를 모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대중은 고속도로에서도 가속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속도가 낮게 가는 게 전기차에겐 유리하고요. 전기차는 절대로 그러니까 속도 내면 내는 만큼 나오지만 그만큼 배터리가 많이 씁니다. 그 배터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전기차에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히터를 많이 틀고 고속도로를 밟고 다닌다는 건 전기차하고 안 맞는 일입니다. 음. 어쨌든 전기차 오너로서 제 경험을 얘기했지만 저는 아직도 조금 좀 힘든 거죠. 그래도 아이오닉 5에 많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확실히 유지비 면에서는 아이오닉 5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뭔가 사고 같은 거 없었거든요. 어쨌든 전기차를 사고 싶은 분한테는 겨울철에 본인이 추위를 많이 타는지 안 타는지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은 구입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